리뷰할 다큐는 BBC 아톰 3부작 중에 제일 마지막 3부입니다. The Illusion of Reality, 현실의 환상이라는 거죠. 다큐가 그 내용이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이게 그 일반인들이 볼 수 있게끔 다큐를 제작한 거지만 내용 자체가 그렇게 만만하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문돌이가 이런 과학에 관련된 다큐를 리뷰하는 게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1912년 빅터 헤스라는 사람이 비행선을 타고 올라가 가지고 우주선을 발견합니다. 근데 이 우주에서 오는 우주선과 원자에서 나오는 방사능의 그 상관관계를 알게 된 거죠. 즉 말하자면 광활한 우주에서 오는 그 우주선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 원자에서 나오는 방사능과 같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1927년 케임브리지대에 있던 폴 디렉이 상대성 이론이랑 양자역학 이론의 통합에 나섭니다. 그리고 방정식을 하나 만들죠. 그 디렉 방정식은 아름답다라는 소리를 듣는데 이겁니다. 뭐 방정식의 내용은 잘 모르겠고 어쨌든 이 방정식을 풀면은 해가 두 개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가 두 개로 나오니까 한쪽이 물질이면 다른 쪽에 반물질의 존재를 암시했다는 거죠. 이 공식이 물질과 반물질이 만나면 에너지가 되면서 사라진다. 펫은 양정자를 이용한 촬영 장치. 그러니까 벌써 이미 그 양전자를 발견을 했기 때문에 반물질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이미 실생활에 사용이 된다는 얘기예요. 펫이라는 걸로 해갖고 아마 그 의료기관에서 이미 이제 사용이 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1932년 칼 앤더슨이라는 사람이 우주선을 연구하던 중에 디렉이 예언한 반전자 반물질 입자를 찾아냈다는 거예요. 이게 안개상자라는 걸 고안해갖고 입자가 수증기 사이로 지나가는 것을 포착을 한다는 얘기죠. 거기다 이제 자기장을 걸어주면 그 궤적이 방향이 휘게 되는데 양전하랑 음전하가 반대 방향으로 가게 되겠죠. 그 디렉 방정식은 한 개의 전자밖에 설명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었는데 이게 이제 여러 전자의 상호작용을 설명하는 새로운 이론이 필요하게 된 거죠. 그래서 나온 게 파인만이죠. 파인만이 1948년 펜실베니아 회의에서 양자역학의 다음 단계를 개척하게 될 양자전기역학이라는 퀴드를 들고 나오는 겁니다. 퀴드는 모든 것을 설명하는 이론이죠. 이걸 들고 나올 때 자신도 이해하지 못하면서 만든 거라고 얘기한 적이 있는 거죠. 퀴드에 따르면 비어있는 공간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통장의 평균적인 잔고가 0이라고 해갖고 잔고가 항상 0으로 있는 건 아니죠. 들어갔다 나갔다 하면서 0이 되는 거니까 물질과 반물질이 끊임없이 교류한다는 얘기죠. 그게 가상 입자들이 교류하고 남은 찌꺼기, 이건 이제 양자거품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가상 입자는 상상 속의 입자가 아니라 아주 짧게 나타났다 사라지는 입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입자가 맞아요. 가상 입자라고 하니까 좀 용어가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이 실제 현실에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이 입자들이 그 기간이 짧다는 것, 그런 특징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가상 입자를 그림으로 표시해서 보여주니까 원자를 그리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이 있었죠. 보가 원자를 그림으로 그릴 수 없다고 얘기했는데 그 가상 입자를 그림으로 표시하니까 보가 자리를 박차고 나갔다는 거예요. 자기 평생의 업적을 완전히 그냥 깡그리 무시하는 그런 행위이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파인만이 이제 보호에 대항을 하는 거죠. 줄리안 스윙어라는 학자랑 함께 보호에 대항하죠. 보호가 이제 아인슈타인한테 대항을 했는데 이제 보호가 이제 도전을 받는 거죠. 이게 이제 파인만이죠. 이게 파인만의 다이어그램입니다. 파인만 도형에서 전자와 양전자는 소멸하여 가상 광자를 생성하며 쿼크
방코크 쌍을 이룬다. 그리고 나서 그중 하나는 글루온을 방출한다. 여기 보면은 양전자랑 전자가 있죠. 이게 두 개가 만나서 가상광자를 생성한다는 거예요. 요게 코크랑 방코크로 쌍을 이루면서 여기서 글루온이라는 코크가 방출이 된다는 얘기죠. 1948년 카시미르는 마요네즈병에서 가상입자를 발견한다. 원래 그 콜로이드 용액이 있는데, 콜로이드라는 게 이제 액체 속에 떠다니는 작은 고체 입자를 말하는 건데, 그 용액이 이상하게 그 마요네즈 같은 경우는 그 분자를 결집시켜 갖고 이게 점성이 생기는 거예요. 끈적끈적. 그러니까 액체도 아니고 고체도 아니고 이상한 그 상태가 되는 거죠. 그게 이상하다. 왜 이런 현상이 생기나. 이걸 이제 연구한 거죠. 카시미르가. 근데 그 우연히 금속판 두 개를 그 진공 속에다 놓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판 두 개가 붙어버렸더라 이거죠. 그 어디서 뭔가 힘이 나와가지고 판 두 개를 붙여놨을 거 아닙니까? 거기서 뭔가 진공인데도 에너지가 나온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는 거죠. 그 에너지가 뭐냐? 거기에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었다 이거죠. 가상입자, 가상에너지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생겼다 사라졌다 하는 거, 그거를 알게 되고, 바로 그런 것들이 마요네즈 분자를 결집시켜 갖고 점성이 생기게 해서 우리가 보는 그 마요네즈, 그런 식의 액체랑 고체의 중간적인 거, 그런 것들이 나오게 했다는 얘기죠. 우주는 빛과 원자로 이루어져 있음. 그 빛은 어떻게 보면 빛이 입자냐 파동이냐, 뭐 입자 파동 둘 다 두 가지 성질을 다 갖고 있다 그러는데, 빛이 에너지란 얘기죠. 에너지. 양자 도하기 위해서 전자가 높은 쪽에 있던 전자가 양자 도약으로 뛰어내리면서 에너지를 내놓는다 이거죠. 에너지를 내놓을 때 그때 빛이 발생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빛이 에너지라고 보면 되죠. 그리고 원자로 이루어져 있죠. 왜냐하면 에너지가 원자가 되고, 원자는 물질이니까 에너지가 물질이 되고, 물질이 질량이죠. 질량이 빛이 되고 에너지가 되고, 그 빛을 에너지라고 보면 그 원자를 질량이라고 보면 왔다 갔다 하는 거 이거 맞잖아요. 원자는 양성자, 중성자, 전자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반물질에도 원자가 있죠. 거기에는 이제 반양성자, 반중성자, 양전자 이런 것들이 있겠죠. 원래 그 파이만이 얘기했던 퀴드로 모든 게 다 설명이 됐다, 끝난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이상한 입자들이 발견되기 시작했다는 거죠. 여기 이제 겔만이라는 학자인데, 이게 파이만이랑 같은 연구실에서 근무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불교 영향을 받아갖고 팔도스를 주장했다고 하는데, 좀 생긴 거는 좀 약간 인도계처럼 좀 보이는데, 입자 동물원이 발견되면서 혼란에 빠지게 된 거죠. 1960년에 건설된 스탠포드 선형 입자 가속기에서 쿼크가 발견된 거죠. 그 쿼크가 6종류가 있죠. 업, 다운, 스트레인지, 참, 탑, 버튼 이런 식으로 6종류가 존재한다는 거죠. 쿼크는 혼자 존재하지 못하고 다른 쿼크와 같이 존재한다. 쿼크를 보는 건 불가능하고 추측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끈 이론과 막 이론, 뭐 이제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죠. 중력과 양자 이론을 연결하려는 노력들이 계속되는 거죠.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끈 이론이었죠. 끈 이론이 이제 만물의 이론이라고 하는 건데, 이 이론상으로는 지금 중력과 양자 이론을 통합을 했다고 하는 거죠. 근데 그게 맞느냐 틀리느냐, 그게 이제 논란의 대상이죠. 그 다음에 루프 양자 중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모든 것은 시공의 작은 고리로 이루어져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상당히 어려운 개념이라서 잘 모르겠어요. 측정과 관찰이 우주를 만들어낸다, 이게 이제 양자역학의 얘기죠. 측정과 관찰이 우주를 만들어낸다 그러니까, 슈레딩거가 이 고양이라는 거를 예를 들어 가지고
그걸 이제 양자역학을 비난하려고 만든 거죠. 그러니까 양자역학에 의하면 미시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사건은 그 사건이 관측되기 전까지는 확률적으로밖에 계산할 수 없으며 가능한 서로 다른 상태가 공존하고 있다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슈레딩거가 제안한 이 사고 실험은 우연적으로 일어나는 미시적인 사건이 거시적인 세계에 영향을 미칠 때 어떻게 되는가를 보여주는 것으로 하나의 패러독스로서 거론이 된다는 거죠. 이거랑 비슷한 게 있어요. 그거는 그 빅뱅이라는 용어죠. 원래 호일이라는 학자가 정태적인 우주를 주장했죠. 아인슈타인이랑 같이. 근데 그 동태적인 우주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걸 비판하기 위해서 빅뱅이라는 말을 만들어낸 거죠. 터무니없는 얘기 하지 말아라. 그런데 지금 빅뱅이라는 말이 오히려 동태적인 우주를 말하는데 아주 핵심적인 용어가 됐잖아요. 슈레딩거의 고양이도 양자역학을 비판하려고 만든 건데 이 양자역학을 오히려 잘 설명해주는 그런 예가 된 거죠. 이게 이제 슈레딩거의 고양이인데 이 슈레딩거입니다. 라듐이 있고 여기 가이거 계수기가 있습니다. 그 라듐이 붕괴할 확률은 1시간 뒤 50%라는 거죠. 50%의 확률로 붕괴가 된다 이거죠. 만일 라듐이 붕괴가 되면 가이거 계수기가 움직입니다. 붕괴된 걸 감지해 갖고 그러면 이게 밑으로 떨어지죠. 이게 계수기에 망치를 걸어놨는데 이게 밑으로 떨어지면 망치가 떨어지면서 청산가리 같은 병을 때리죠. 때리면은 이 병이 깨지면서 청산가리가 흘러나오겠죠. 흘러나오면 고양이가 죽는 겁니다. 그러면 50%의 확률로 고양이가 죽고 50%의 확률로는 고양이가 사는 거죠. 근데 이 두 개가 공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두 상태가 그냥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두 상태가. 근데 이걸 우리가 이제 그 It's now 3 상자를 p.m. 열어놔가지고 상자를 열고 고양이의 상태를 확인하면은 그때 결정이 된다는 얘기야. 하나로 두 가지 상태로 공존이 돼 있다가 관측을 하면은 상자를 열고 관측을 하면은 죽었거나 살았거나 둘 중에 하나로 결정이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슈레딩거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 이런 얘기예요. 어? 죽었기도 하고 살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서로 공존하고 있다가 나중에 관측을 했을 때 결정된다.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냐. 이게 이제 슈레딩거가 한 얘기죠. 근데 여기 보면은 이중 슬릿 실험이 있어요. 이중 슬릿 실험을 하면은 입자를 여기 이중 슬릿에다가 쏘면은 반대편에 두 줄이 생기겠죠. 입자가 쭉 가서 여기 부딪혔을 테니까 두 줄이 생기죠. 근데 이거 B는 파동입니다. A는 입자인데 B는 파동이에요. 파동은 이런 식으로 간다 이거죠. 이렇게 동심원을 그리면서. 그래갖고 여기 가면은 다시 여기서 또 동심원을 또 그립니다. 계속 원을 그리면서. 그럼 여기서 간섭이 일어나겠죠. 간섭이 일어나가지고 이런 식으로 줄이 쭉 생기는 겁니다. 이게 이제 B가 파동인데 C는 빛이에요. 빛은 일단 뭐 입자라기보다는 파동으로 보니까 동심원, 파동처럼 동심원을 그리면서 나가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 개가 생기겠죠. 그 D는 전자입니다. 전자는 입자로 보죠. 그 입자면은 A처럼 두 줄이 생겨야 되는데 아니더라 이거죠. 전자도 이렇게 쭉 파동처럼 여러 개 줄이 생기더라 이거죠. 이게 참 희한하다 이거죠. 이게 이렇게 빛을 쏘면은 이런 식으로 여러 개 줄이 생기는 겁니다. 이게 하나만 그 레이저를 하나만 쏴도 이렇게 여러 개의 줄이 생깁니다. 근데 웃기는 게 이게 광자 레이저란 말이에요. 레이저 빛을 이제 쏘는 거죠. 쏘면은 이게 웨이브 패턴이죠. 파동 형태로 가면은 이렇게 여러 개의 줄이 생기는데
여기다가 광자를 어떤 구멍을 통하는지 디텍터를 달았어요. 검출기를 달았더니 여기서처럼 여러 줄이 생기는 게 아니라 딱 두 줄만 생기더라 이거죠. 검출기를 달면은 딱 이렇게 두 줄만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상하죠. 자기가 관측되는 걸 어떻게 아느냐 이거죠. 다른 입자들과 상호작용을 하는 순간 결 어긋난 상태가 되어 더 이상 간섭을 일으킬 수 없으며 파동성을 잃는 것과 같은 결과에 이른다. 이거를 파동성을 잃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관측을 한다는 얘기는 다른 입자들과 상호작용을 하는 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다른 입자들과 상호작용을 하니까 결 어긋난 상태가 되어서 더 이상 간섭이 일어나지 않으면서 파동성을 잃는다 이거죠. 그러니까 입자처럼 행동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 파동은 불확실하죠. 관측되기 전에 파동은 죽었거나 살았거나 양쪽 다 가능하다 이거죠. 근데 입자, 관측 후에는 입자가 되는데 입자는 확실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데이비드 위치의 평행우주나 다중우주 같은 게 나오는 거죠. 지금 우주가 여러 개가 이게 중첩돼 갖고 존재할 수가 있다 이거죠. 물론 외부에서 어디서 관측하면은 하나의 우주로 결정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여러 개의 우주가 존재한다 이거죠. 고양이가 죽은 고양이, 살은 고양이 같이 동시에 존재하듯이 뭐 그런 얘기인데, 이 사람이 데이비드 위치인데 양자 컴퓨터를 제안한 사람이라 그래요. 폴 데이비스는 관찰 양자 측정으로 과거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게 피드백 관계가 있다는 게 현재를 바꾸지는 못하는데 현재랑 또 피드백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건 좀 상당히 어렵습니다. 내용이 웬만하면 잘 이게 떠오르지 않습니다. 보호연구소 앤드류 잭슨은 닥치고 계산하라. 이게 이제 그 보호 쪽의 양자역학 주장하는 사람들이 얘기죠. 계산이나 해. 현실은 그러니까 뭐 따지지 말고 해석하려고 들지 마. 이건데 그럴 수는 없다 이거죠. 하지만 계산 중에만 닥치고 나머지 시간에는 왜 그런지 해석을 해야 되겠다. 그런 얘기죠. 돌이나 나무와 똑같은 물질로 만들어진 인간이 원자는 무엇인가 질문할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최종 목표다. 이게 3부 The Illusion of Reality의 내용입니다.